서운함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삼켜지는 말이 있습니다. 화도 아니고 미움도 아닙니다. 바로 서운함입니다. 서운하다는 말은 늘 애매합니다. 너무 작아 보여서 꺼내기 망설여지고 말하자니 괜히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운해지는 순간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넘기지 뭐. 상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괜히 말하면 내가 유난 떠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말들은 항상 우리를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순간을 넘겼는데 마음은 거기서 멈춰 서 있습니다. 대화는 끝났는데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몇 번이고 다시 재생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때 나를 보지 않던 눈빛, 그리고 끝내 꺼내지 못한 한마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은 좀처럼 그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다음부터는 말 한마디 더 아끼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참을 줄 아는 사람이야. 괜히 감정 앞세우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침묵은 늘 비슷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내가 불편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그 말 한마디로 지금의 자리가 흔들릴까봐.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접습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침묵이 과연 덕이었는지 아니면 아주 오래 익숙해진 두려움이었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이 그동안 참아왔던 침묵이 조금은 다른 얼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마루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표시를 남기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친구와 약속이 있었는데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한참 뒤에 나타나서는 미안, 급한 일이 있었어 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아니야, 괜찮아 했습니다. 근데 집에 오는 길에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거든요. 30분 동안 카페에 혼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좋았을 리 없잖아요. 서운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그냥 자동이었어요. 뭘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괜찮아가 입에서 나왔어요. 마치 안녕이라는 인사처럼, 고마워라는 말처럼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평생 이랬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누가 제 아이디어를 자기 거라고 했을 때도, 가족이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얘기를 시작할 때도, 연인이 약속을 또 잊어버렸을 때도 저는 늘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동으로 해왔던 걸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려면 먼저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근데 저는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덮어버렸어요.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뚜껑을 닫아버렸던 거죠. 답은 간단했어요. 저는 그 선택에 예쁜 이름을 붙여왔던 거예요. 나는 참을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배려하는 사람이야. 이런 작은 일로 화내는 건 성숙하지 못한 거잖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제가 고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덕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심지어 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저 사람은 좀 예민한 것 같아. 참을성이 없네. 왜 저렇게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웃긴 건 제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요. 저렇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근데 겉으로는 나는 저렇게 안 해. 나는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니까 라고 포장했죠.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덕을 행하는 것은
빈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 아, 맞다. 저는 빈 수레였구나. 겉으로는 나는 참는 사람이야, 나는 배려하는 사람이야 라고 요란하게 떠들면서 정작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마음은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미덕이라는 포장지만 화려하게 두르고 있었던 거죠.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켜온 게 덕이 아니라 그냥 체면이었다는 게, 마음을 수양한 게 아니라 그냥 숨긴 거였다는 게.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요. 참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제 마음이 맑아졌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괜찮아라고 말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오면 그 일이 계속 생각났어요. 샤워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한마디는 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아무렇지 않은 척한 건 아닐까? 다음에는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생기면 똑같이 참았어요. 그리고 또 같은 생각이 반복됐죠.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다르다. 억지로 참으면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평정이 온다. 아, 그래서 이랬구나. 제 마음에 응어리가 계속 생기고 있었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던 그 서운함들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작은 돌멩이 하나 정도였는데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대했던 것들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어. 그냥 내가 참는 게 편해.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을지 몰라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아니었어요. 평온한 게 아니라 그냥 지쳐 있었어요. 더 이상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너무 피곤했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누르는 것은 수양이 아니라 마음을 속이는 일이다. 맞아요. 저는 제 마음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이요. 이게 미덕일까요? 이게 성숙함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두려움이었어요.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불편한 사람이 될까봐, 예민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거절당할까봐. 저는 덕이 있어서 참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정직하게 물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착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두려웠던 걸까?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당황이에요. 나 지금 이런 마음이 들었네? 이 당황 뒤에는 바로 또 다른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친한 친구가 제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작년에는 제가 그 친구 생일 챙겨주느라 선물도 고르고 케이크도 준비했는데 정작 제 생일에는 아무 연락도 없었죠. 처음엔 서운했어요. 당연히요. 근데 그 서운함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아니야, 친구가 바빴을 수도 있지. 생일 하나 가지고 서운해하는 건 좀 유치한 거 아니야? 나도 가끔 깜빡할 때 있잖아. 이게 뭔가요? 제 감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 감정을 변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변명도 아니에요. 제 감정에게 너는 있으면 안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운함이 생긴 이유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서운함이 생긴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었던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서운해하면 안 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감정을 통제하는 게 먼저가 됐을까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서운함을 느낀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구나. 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야.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야. 친구가 생일을 잊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는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저를 심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적 있으세요?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화가 나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더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 라고 말한 적. 누군가 제 말을 무시했는데 상처받은 자신이 창피해서 아,
내 말은 중요하지 않으니까라고 스스로를 낮춘 적. 우리는 감정을 느낀 상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낀 나를 따지고 있었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수양이 아니다. 감정을 느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수양이 아니다. 아, 맞아요. 저는 저를 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서운함을 느끼는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감정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자꾸 저를 고치려고 했어요. 이런 걸로 흔들리면 안 돼. 더 단단해져야 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야지. 마치 제가 불량품인 것처럼 감정을 느끼는 제 마음이 약점인 것처럼 대했어요. 그렇게 계속 저를 판결하고 저를 부정하고 저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제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졌어요. 내가 지금 서운한 건 진짜 서운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걸까? 이 정도로 속상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오버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로 안 힘들어할 텐데 나만 이상한 건가? 감정을 느낄 때마다 재판을 하게 됐어요. 제 마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감정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나 지금 화난 거야? 서운한 거야? 이건 실망인가? 아니면 그냥 기대를 잘못한 내 탓인가?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느끼자마자 바로 이건 잘못된 감정이야 라고 치워버렸으니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보지 않는 태도는 단정함이 아니라 회피다. 딱 그거였어요. 저는 제 마음을 단정하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회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보는 게 무서웠어요. 보면 인정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인정하면 그걸 상대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았고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안 보기로 했던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제 마음을 외면하고 제 감정을 부정하고 저를 판결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오래 마음에 담아두고 더 깊이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덕이 깊어진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성숙해진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게 된 거예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려면 먼저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야 한다. 그런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이 나 지금 서운해라고 말하면 아니야, 넌 서운해하면 안 돼라고 입을 막았어요. 제 마음이 나 지금 속상해라고 말하면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무시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제 마음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참아온 건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나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 앞에 서니까 갑자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평소에는 뭐든 대답이 빨리 나오는데 이 질문만큼은 쉽게 답이 안 나왔어요. 처음엔 이렇게 대답했어요. 착하니까, 배려하니까, 성숙하니까. 근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진짜로요? 정말 착해서였을까요? 그렇다면 왜 말하지 않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왜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났을까요? 왜 샤워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며칠이 지나서도 그 순간이 떠올랐을까요? 착한 일을 했으면 마음이 따뜻해야 하잖아요. 누군가를 배려했으면 뿌듯해야 하잖아요. 성숙하게 행동했으면 평온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거웠어요. 답답했어요. 뭔가 억울했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은 마음에 평안을 남기지만 억지로 한 행동은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 아, 맞아요. 흔적이 남았어요. 무거운 흔적이요. 그럼 제가 말하지 않은 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좀 더 정직해져 보기로 했어요. 나는 정말 착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렇게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말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회사에서 누가 제 아이디어를 가져갔을 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면 제가 소심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 연인이 제 말을 듣지 않을 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가족이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아, 착해서가 아니었네요. 두려웠던 거예요. 관계가 깨질까봐, 불편한 사람이 될까봐,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제가 참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두려워하는 순간들이었어요. 제가 배려한다고 믿었던 그 선택들이 사실은 회피하는 선택들이었어요. 제가 성숙하다고 포장했던 그 침묵들이 사실은 겁먹은 침묵들이었어요. 입안이 씁쓸하더라고요. 평생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믿으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두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아, 나는 착하지 않았구나. 나는 그냥 무서웠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가요. 침묵은 안전했어요. 말하지 않으면 일단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거절당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관계가 깨질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안전함이 진짜 안전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안전이 아니라 그냥 미루기였어요.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뿐이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어요.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마음을 조금씩 다치게 하고 신뢰를 조금씩 깎아먹고 있었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택한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정체다. 움직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딱 그거였어요. 저는 평화를 지킨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었던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 동안 제 마음이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던 건 덕이 아니었어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참았던 건 배려가 아니었어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침묵했던 건 성숙함이 아니었어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말할 용기, 서운함을 인정할 용기,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할 용기,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일 용기. 그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제 두려움에 예쁜 이름을 붙여서 숨겨왔어요. 겁쟁이라고 불리기 싫어서, 용기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요. 근데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두려웠다고. 나는 용기가 없었다고. 정약용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강함의 시작이다. 그래요.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부터요. 제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것부터요. 착한 척 그만하고, 배려하는 척 그만하고, 성숙한 척 그만하고, 그냥 솔직해져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말하는 게 무서웠어. 거절당하는 게 두려웠어. 관계가 깨지는 게 싫었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부터가 어쩌면 진짜 용기의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어요. 평생을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는데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뭐든 참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음에도 방향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위해 참는지 모르는 참음은 참음이 아니라 회피다. 저는 한 번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왜 참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서운함을 삼키는 걸까? 그냥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참는 게 당연한 거라고, 참는 게 착한 거라고,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만 믿었죠. 근데 방향이 없었던 거예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참았던 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불편한 대화가 싫어서였을까요? 회사에서 누가 제 아이디어를 가져갔을 때 참았던 건 팀워크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충돌이 무서워서였을까요? 연인이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참았던 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싸우기 싫어서였을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목적 없는 인내는 덕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나쁜 습관은 사람을 점점 작게 만든다. 맞아요. 저는 습관적으로 참고 있었던 거예요.
왜 참는지도 모르고 그냥 참는 게 당연한 줄 알고요. 그리고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점점 좁아졌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적어졌어요. 참으면 참을수록 제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작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참음이란 뭘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참는 것과 마음을 감추기 위해 참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마음을 키우지만 후자는 마음을 죽인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참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뭐가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농담으로 제 외모를 놀렸어요.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참음 친구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겠지. 근데 내가 이런 농담에 상처받는다는 걸 친구가 모를 수도 있어. 일단 지금은 분위기 깨지 않게 넘어가고 나중에 조용히 말해봐야겠다. 두 번째 참음아, 이런 거에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나만 예민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잖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자. 내가 문제야. 이 둘의 차이가 보이세요? 첫 번째는 제 감정을 인정하면서 더 나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을 존중하면서 상황을 다스리는 거죠. 두 번째는 제 감정을 부정하면서 감정 자체를 숨기는 거예요. 마음을 외면하면서 상황을 회피하는 거죠. 정약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세우는 참음은 평정으로 이어지지만 마음을 숨기는 참음은 응어리로 남는다. 딱 그거였어요. 제가 평생 해온 건 두 번째였어요. 마음을 세우는 참음이 아니라 마음을 숨기는 참음이었어요. 그래서 참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평정이 오는 게 아니라 응어리가 남았던 거예요. 진짜 참음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감정을 인정하면서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생각하는 거였어요. 화가 나는데 참는다는 건 화를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화를 느끼면서도 폭발하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할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서운한데 참는다는 건 서운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운함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대화할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생각하던 덕의 위치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저는 덕이 갈등을 피하는 기술인 줄 알았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지내는 게 덕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계속 피했어요. 갈등이 생길 만한 상황을, 불편해질 만한 대화를, 삐걱거릴 만한 순간을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은 갈등을 피하는 데 있지 않다. 덕은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갈등을 피하는 게 덕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게 덕이라고요. 그럼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서운함을 느꼈을 때 그 서운함을 인정하는 것.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서운함이 왜 생겼는지 들여다보는 것.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서운함을 느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 그 다음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는 것. 어떻게 말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것. 이게 마음을 바로 세우는 거 아닐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면 작아지지만 마음을 바로 세우면 단단해진다. 아,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을 억눌러 왔어요. 그래서 작아졌어요. 점점 더 작아졌어요. 이제는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감정을 숨기지 말고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과 함께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요. 덕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데 있지 않아요. 덕은 느끼되 그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데 있어요. 덕은 갈등을 피하는 데 있지 않아요. 덕은 갈등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어요. 덕은 말하지 않는 데 있지 않아요. 덕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아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제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거라고 믿었죠. 뭐 별일 아니었어. 이제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근데 아니었어요. 친구가 제 생일을 잊어버린 3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나요. 생일이 다가오면 그때 그 기분이 떠올라요. 올해는 기억할까? 하는 기대 반, 또 있겠지 하는 체념 반으로요.
회사에서 제 아이디어를 누가 가져간 일,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날이 생각나요. 미팅 때마다 또 그러는 건 아닐까 조심하게 되고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망설이게 돼요. 연인이 약속을 잊어버린 일, 그 뒤로 약속을 잡을 때마다 이번엔 기억할까? 불안해요. 약속 당일이 되면 아침부터 확인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너무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참아요.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형태로 남아 있었어요. 불안으로, 의심으로, 경계심으로, 체념으로.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모양을 바꾸어 살아남는다. 딱 그랬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던 그 서운함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살아서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들이 제 마음의 방식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제 마음이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했죠.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친구에게 기대하는 게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이 친구는 내 생일을 챙겨줄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믿었는데 이제는 기억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로 바뀌었어요. 회사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디어를 기꺼이 공유했는데 이제는 이건 좀 더 완성해서 발표해야겠다.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연인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부탁하고 기대했는데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기대하면 실망하니까라는 마음이 앞서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싸우지도 않았고 관계가 깨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마음을 덜 쓰고 있었어요. 기대를 접고 있었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은 관계를 끊지 않지만 관계를 조용히 얼게 만든다. 정말 그랬어요.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친구였고 동료였고 연인이었어요. 근데 마음은 얼어붙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다가가는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게 무서워졌어요. 기대하는 게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점점 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어요.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요. 실망하지 않을 만큼의 기대요. 그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포기하는 거였어요. 물은 흘러야 맑아진다고 하잖아요. 고여있으면 썩는다고요.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말하지 않고 참았던 그 감정들이 제 안에 고여서 썩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작은 웅덩이 같았어요. 뭐, 이 정도야. 금방 마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계속 쌓였어요. 말하지 않은 서운함들이, 표현하지 못한 실망들이, 삼켜버린 분노들이 조금씩 조금씩 고여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작은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는데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엄청 화가 났어요. 또? 왜 맨날 이래? 사실은 그 10분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난 3년간 쌓여온 서운함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연인이 사소한 말투로 대답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렇게 말해? 사실은 그 말투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모든 서운함이 그 순간 폭발한 거였어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흐르지 못한 감정은 고여서 독이 된다. 그리고 그 독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친다. 맞아요. 제가 말하지 않고 참았던 건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상처받은 건 저였어요. 관계를 지키려고 침묵했는데 정작 관계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평화를 유지하려고 참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슬픈 건요. 이 모든 게 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두려워서요. 불편해질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미움받을까봐. 근데 결국 더 불편해졌어요. 관계는 더 멀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미워하게 됐어요.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넘어갔을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까? 정약용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존중할 수 없게 된다. 저는 제 마음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 감정을 무시했어요. 제 서운함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하찮게 여기게 됐어요. 이제는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흐를 수 있도록, 썩지 않도록, 고이지 않도록. 그게 저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저는 말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서운함을 말하는 건 상대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 상대를 비난하는 거, 관계를 위협하는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말하지 않는 게 배려라고, 참는 게 사랑이라고, 침묵이 성숙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근데 아니었어요. 말한다는 건 공격이 아니었어요. 말한다는 건 제 마음을 정직하게 대하는 거였어요. 제 감정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제가 느낀 것을 존중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때문에 화났어. 앞으로 절대 늦지 마. 이건 공격이에요. 상대를 비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30분 기다리면서 조금 서운했어. 나한테도 시간이 소중하거든. 다음부턴 늦으면 미리 말해줄래? 이건 공격이 아니에요. 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보이세요? 첫 번째는 상대를 향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절대. 두 번째는 저를 향하고 있어요. 나는 서운했어. 내 시간도 소중해.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아, 맞아요. 저는 말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를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한다는 건 관계를 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정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침묵 속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고 있는 거였어요. 진짜 평화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 때 오는 거더라고요. 평생을 참는 게 용기라고 배워왔어요. 입을 다무는 게, 꾹 삼키는 게, 혼자 견디는 게 용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용기가 없네, 참을성이 부족하네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완전히 반대였어요. 진짜 용기는 참는 데 있지 않았어요. 진짜 용기는 두려움을 지나 마음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데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입을 다무는 게 뭐가 용감한 거예요? 그냥 쉬운 거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불편한 순간을 그냥 넘기면 되는 거니까요. 진짜 어려운 건 입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관계가 나빠지진 않을까?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모든 두려움을 지나서 그래도 제 마음을 말하는 거. 그게 진짜 용기예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두려움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참은 거였어요. 관계가 깨질까봐, 미움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 두려움 앞에서 저는 제 마음을 포기했어요. 제 감정을 부정했어요. 저 자신을 외면했어요. 그게 용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용기는 두려워도 말하는 거예요. 불편해질 수 있어도, 상대가 불쾌해할 수 있어도, 관계가 흔들릴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제 감정이 소중하니까요. 제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니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외면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아팠어요, 이 말씀이. 근데 맞아요. 저는 겸손한 척했지만 사실은 비겁했던 거예요. 제 마음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게 배려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충돌이 무서워서 도망친 거였어요. 이제는 용기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참는 쪽이 아니라 말하는 쪽으로요. 외면하는 쪽이 아니라 마주하는 쪽으로요. 회피하는 쪽이 아니라 정직해지는 쪽으로요. 말할 수 있게 되면 뭔가 달라져요.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아요. 예전에는 서운한 일이 생기면 제 안으로 웅크렸어요. 아, 또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참아야지. 이렇게 제 마음을 작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서운함을 느끼면 그 감정을 인정해요. 아, 나 지금 서운하구나. 그리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러면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아요. 오히려 펴져요. 제 감정을 존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말한다고 해서 항상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이해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 마음은 정직했으니까요. 제 감정은 표현됐으니까요. 저는 저를 존중했으니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묵 속의 평화는 거짓 평화다. 진정한 평화는 정직함 위에서 자란다. 정말 그래요. 침묵할 때의 평화는 불안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어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쌓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직할 때의 평화는 달라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당장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은 편해요. 마음에 응어리가 안 남아요. 나는 내 마음을 말했어. 나는 나를 존중했어. 이 느낌이 주는 평정이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요. 제가 정직해지니까 관계도 정직해지더라고요. 말하지 않을 때는 상대도 제 마음을 몰랐어요. 제가 서운한지 화난지 실망했는지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죠. 근데 말하니까 상대도 알게 됐어요. 아, 이 친구는 이런 게 서운하구나. 이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관계가 더 진짜가 돼요. 서로의 경계를 알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물론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존중할 의지가 없구나. 그것도 중요한 정보예요. 그런 관계에 계속 제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덕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 덕은 자기 마음에 거짓이 없는 데 있다. 저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다 제 마음에 거짓이 가득했어요.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에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운함을 느끼면 말할 수 있는 사람, 제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 두려워도 용기 내는 사람.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진짜 평정이 올 것 같아요. 침묵이 아니라 정직함 위에서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위에서요. 회피가 아니라 존중 위에서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서운함이 올라오면 일단 인정하는 거요. 아, 나 지금 서운하구나. 그리고 물어보는 거요. 나는 왜 말하지 않으려고 할까? 착해서? 아니면 두려워서? 정직하게 답하는 거요. 응, 두려워. 불편해질까봐 무서워. 그리고 용기 내보는 거요.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을 말해보는 거요. 정약용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100걸음 참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도 오늘 한 걸음 나아가 보시겠어요? 작은 서운함 하나라도 용기 내서 말해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제 마음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덕은 침묵에 있지 않아요. 덕은 두려움보다 마음을 먼저 선택하는 데 있어요.